안녕하세요. 31강 시작하겠습니다.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을 논의하는 중이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추상화를 얘기를 하면서 객체의 속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관계가 구조를 이루고 그러한 구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와 원인, 인과관계에 관한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의 핵심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분석하면 구조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상황에서 형식적, 실질적, 내적, 위적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있고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이 특정한 조합, 구조를 추상해야 한다. 구조는 일련의 내적으로 관계된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사회 구조만 구조가 아닌 거고 생물도 생물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과 똑같이 실제적이다. 구조가 추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실제적이 아닌 것은 아니죠. 사실적 존재를 갖는다. 추상적인 것은 실제로부터 추출된 것이고 현상의 기초적인 부분, 본질, 핵심을 추출해낸 것, 실제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사회 구조는 어떤 시점에서 그것의 상이한 위치들과 특수한 행위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는 구별해야 한다. 사회 구조에서 어떤 특정 개인이 일정한 시점에 어느 위치에 있었다. 그 개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사회 구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추상화는 당연히 과학적 활동에 불가결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경험적 연구를 필요 없게 만드는 건 아니죠. 우리가 현상을, 복잡성을 다룰 때 이념형적 사례에 따라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념형과 추상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념형이 세계의 구조 존재론적 상황에 기초한 주의 깊은 고려 없이 형성된다. 막스 베버가 말한 예컨대 관료제의 이념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어떠한 특성들의 묶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관료제가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일으킨다, 어떤 현상의 원인이 된다라는 관점은 결여되고 있다는 거죠. 발생 기제에 입각해서 현상 실제 속의 분화를 파악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형은 비판적 실제론에 입각한 추상화와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떤 연구 중에서는 가짜 구체적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객체들이 조합이 존재하고 어떤 힘들 및 기제들이 존재하여 그것들이 문제의 구체적 현상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실제적으로 연구해야 그 추상화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결여되면 추상화의 의미가, 상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컨대 자본주의 하의 구체적인 존재와 활동, 사회적 관계들을 추상적인 계급 개념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기본 형태, 자본가와 노동자로 모두 바꾸어 버리면 이것은 좋은 추상화, 좋은 경험적 연구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구체적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무엇이고, 이러한 기제들이 작동한 결과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을 포착해야 좋은 추상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실증주의 과학관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사례와 이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보다 더 다듬어지는 거죠. 이중의 운동, 사유의 이중의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인과성의 문제인데, 추상화는 동시적이고 어떤 동기를 표현해 줍니다. 추상화는 순간을 결빙시키며 어떤 순간에 일어난 스냅샷을 찍어서 지금 여기에 이러한 현상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과정과 변동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언급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역동적 차원을 알려면 추상적 분석과 구조적 분석은 인과적 조건에 대한 분석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인과적 분석은 뭡니까? 왜 사건이 난 그런 모습으로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추상화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들의 관계를 실제 현상에서 추출해 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상관관계, 공변, 코베리언스죠. A가 변할 때 B가 상응해, B도 거기에 따라 변한다. 이 공변이죠. 분포 등 통계적 탐구를 통해서 원인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죠. A와 B가 변하는데 A 때문에 B가 변하는 건지 B 때문에 A가 변하는 건지 서로 변하는 것만 알 수 있지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황새가 어린애를 데려온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따라서 황새가 많으면 어린애도 태어나는 애도 많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미 없는 연관이죠. 이제 그런 식의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나 객체들의 관계, 그것들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황새와 신생아의 성질,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특정한 객체나 관계가 어떤 인과적 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객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가. 레비가 실험을 했을 때 그 개구리의 심장은 어떻게 움직이는 인과적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죠. 사회 현상은 인간은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또 노동을 합니다. 현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적 힘은 사람들이 구축한 사회관계, 그 구조들 속에 위치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집주인이어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힘은 나의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관계, 집주인이 사적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해주는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물론 이 힘과 성향은
행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죠. 예컨대 불을 끄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물은 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죠. 집주인은 세입자가 없더라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적 진술은 객체 사건들 사이의 단순한 규칙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어떤 것이며 그 객체가 어떠한 특정 사건의 유형과 별개로 고유한 인과적 힘들과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는 거죠. 집주인은 임대료를 부과하느냐 부과하지 않느냐와는 부과하는 사건과는 별개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우리가 자연적 필연성을 탐구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다음 4가지를 확실하게 포함시켜야 됩니다. 구조, 힘, 발생 기제, 경향들. 이거는 비판적 실제주의 이론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제를 한 겁니다. 과학이 성립하려면 과학적 활동의 대표적인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게 전개되려면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은 이러이러해야만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론적인 요청사항입니다. 아까 이전에 보았던 그림이죠. 객체가 있고 X라고 하는 객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S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과적 힘들과 성향을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발생 기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와 인과적 힘들과 성향은 그림에서 보듯이 굵은 줄로 표현된 필연적 관계입니다. 이 힘이, 이 성향이 현실로 실제의 세계로 액츄얼 하느냐 하는 것은 우연적 관계 혹은 상황에 따르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그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애벌레는 그 안에 어떠한 힘이 있어서 온도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몇몇 조건이 충족되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작동하는 그게 호르몬 작용이든지 생존을 위한, 생식을 위한, 번식을 위한 어떤 것이든지 그 생명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만 애벌레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 객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고유한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구조 때문에 발생 기제가 작동된다라고 작동되는 거고요. 객체의 성질들과 그것의 인과적 힘, 경향들 사이에는 내적이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어떤 사물은 어떤 요인이 투입되었을 때 특정한 유효한 효과를 일으키게 힘들이 행사하도록 원인 짓는다.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죠. 발생 기제는 촉발될 때 작동한다.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임대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시장에서 빌리려고 한 집세를 낼 사람을 만나면 임대권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인과적 힘, 기재들, 그 결과 사이의 관계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상황 의존적인 것이다. 잠재력으로 힘이 있고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는 아닌 것이죠. 촉발된다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이 발생 기제를 작동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면 작동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외적 관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현상의 기저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객체가 특정한 방향식으로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제할 때 이 객체가 어떠한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간단한 사례인데 성냥이 불이 나는 겁니다. 성냥을 부딪히면 불이 나죠? 이건 현상입니다. 이 성냥은 거기에 마찰 자극을 주면 불이 타오른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객체의 힘,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가 성냥에 마찰적인 힘을 가했습니다. 촉발시킨 거죠. 이럼으로써 기제가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성냥이 젖어 있거나 뭔가 손상이 되어 있으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죠. 불이 붙지 않습니다. 또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촉발을 시켜도 사건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힘과 기제와 경향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은 임금노동 구조는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인 힘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추론하고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일정하게 행위하면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이러한 기제가 촉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노동 행위가 발생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 구조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 사람들의 행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행위들은 사회 구조 발생 기제를 촉발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과 법칙은 하나의 경향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과학적 법칙의 경우에 만약 A면 B다 라고 경험적 규칙성에 관해서 보편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성 자체가 곧 인과적인 연결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에 따르면 어떤 힘이 존속하고 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과 법칙은 하나의 경향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 힘이라는 개념을 경향성으로 파악하고 그 힘이 어떻게 활성화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적 설명의 방법이다.
실증주의적 과학관과 인과법칙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죠. 실증주의적 과학관에서는 인과법칙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길이 없었습니다. 비판적 실제주의에서는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이 인과적 힘을 가진 존재라고 이론적으로 요청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과정을 보았더니 실제로 발생하더라. 사건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인과적인 힘이 작동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비판적 실제주의에서 얘기하는 과학관이다. 인과적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판적 실제주의의 논리 구조, 설명 구조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